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이제 뭐 코로나는 이제 독감으로 취급하기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전 폐지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좀 편하게 지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저녁 방송하면은요. 좀 저녁 방송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줄었거든요. 뭐 증시가 좀 재미가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 이거 방역 해제가 좀 더 이렇게 되면서 네, 좀 저녁에 약속들이 많아지신 것 같고 그죠? 네. 오늘은 또 봄인데 날씨도 좋고 하니까 금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러 많이들 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봄을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걱정들 너무 이제 많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말 아무튼 잘 보내시고 네, 금요일 날 오늘 뭐 방송 끝나시면 또 가족분들이나 또 좋은 분들하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증시가 뭐 약간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그죠? 네, 증시가 조금 하락하면서 끝났는데 오늘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수는 별로 안 좋아요. 저기 삼성전자 지금 그 뭐에 52주 신저가나고 있고 52주 네, 신저가나고 있고 그래서 개인들 지금 인상 찌푸리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이제 대형주하고 또 뭡니까 개별주 테마주 요즘에 또 많이 얘기했고 실제로 공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주 테마주 쪽에서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 러시아 뭐 전쟁 수혜주 같은 것들인데 이쪽 얘기를 지금 2주 넘게 강조를 많이 했죠. 근데 보면은 오늘 상한가가 코스닥에 5개, 그 다음에 코스피 하나 나왔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인플레이션 수혜주입니다. 특히 농업 관련주, 부동산 관련주들도 급등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쪽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쪽에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그죠? 네. 예, 맞아요. 있어요. 네. 증시가 너무 어려울 때는 진짜 그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을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솟아날 구멍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몰빵해서 이렇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좀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어떻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요. 일단 먼저 여기 삼성전자랑 외국인 기관 수급 같은 거 시황부터 좀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장중 급등한 종목 중에 한동훈 씨 수혜주도 있어요. 한동훈 수혜주. 네. 우리도 저희 방도 사놨는데 오늘은 이제 일단 딴 게 먼저 갔어요. 어제 제 저녁 방송 때 한번 슬쩍 얘기했던 건데 부방이라고 이걸 한동훈 수혜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이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예, 쓰리타인준님도 어서 오세요. 네. 바쁘실 텐데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예, 라이브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자 시황부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그렇고 반도체 주식을 많이 샀어요. 이 얘기 또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나 ETF를 참 많이 샀는데 이제 왜 그랬냐면 미국의 작년에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잠깐만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작년 여기 8월 달부터 그죠? 축 떨어졌죠? 돌다가 10월 달에 또 떨어지고 12월 초에 오미크론 때문에 또 떨어지고 돌다가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한번 또 떨어지고 돌다가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이 반도체 주식을 많이 샀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여기가 8월 달이에요. 작년 8월 달.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수익이 잘 안 나셨다고요. 일반 개인들은 8월 달에 급락 횡보하다가 10월 달에 또 급락. 그죠? 그러다가 여기 11월 말 12월 초에 급락. 그러니까 처음에는 테이퍼링 우려, 그 다음에 미국 뭐 또 금리 인상 우려,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오미크론이 뭐 엄청나게 센 병이다 그러면서 막 개인들 겁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반등 나와서 횡보하다가 1월 달에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또 어떻게 된다 그래갖고 또 급락. 횡보하다가 러시아 푸틴 화나서 우크라이나 침공. 그래서 또 하락. 힘드셨죠? 네? 세상에 6개월 넘게 세상이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작년 상반기 때는 횡보, 작년 하반기 때는 계단식 하락. 네.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올라왔는데 또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인플레이션,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우려 이러면서 이제 또 증시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누구는 겁나게 사요. 막 흔들어서 누구 사고 있다니까요. 네. 겉으로 보면 외국인이 막 팔고 있는 것 같죠. 뭐 틀린 건 아닌데 외국인이 특정 어딘가를 많이 팔긴 합니다. 근데 누군가 또 열심히 삽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이 되게 힘들었겠죠. 여기 11월, 12월 달에 수익도 안 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여기는 이제 8월 달부터 횡보하다가 11월, 12월 달에 신고가가 나는 거예요. 11월 달에. 이게 사람들이 그때 뉴스 어떤 게 많이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네. 삼성전자 들고 있을 바에 미국의 뭐 반도체주를 샀으면 몇십 퍼센트 뭐 돈 벌었을 텐데, 무슨 ETF 샀으면 100% 수익 났을 텐데,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 뭐 20% 30% 마이너스 유유유 이런 식으로 그런 기사가, 조롱하는 기사가 그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때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런 기사 나올 때 조심하시라고.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막 신고가가 열심히 나면서, 그죠? 막 신고가 열심히 났다니까요. 막 올라가면서. 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합니다. 이거는 12월 달까지 갔어요. 1월 초까지 갔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종목들은 박살이 나는데, 예? 미국의 나스닥 지수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언론에서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고, 그 맞긴 맞아요. 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반도체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을 다 물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그 미국 나스닥 관련 ETF나 이런 걸 개인들이 많이 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꼭 찍어주시고. 오늘은 번호 별로 안 찍으셔도 돼요. 한 서너 번만 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이 산 거예요. 이거 오늘 좀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네. 왜 이걸 많이 샀느냐? 개인들이 이쪽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뉴스도 나왔고 힘들었고 개인들이. 네. 개인들 이해를 해요 저는. 네.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네. 그쪽으로 토끼머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다 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폭락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4068이죠. 대충 4000. 네. 지금은 3000이거든요. 대충 얼마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25%. 그죠? 직전 저점이 깨지고, 직전 저점이 또 깨지고, 직전 저점이 또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쪽에 산 개인들이 지금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해 드렸나요? SOXL이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정하는 게 있어요. 3배. 그러니까 이게 25%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이론상으로 몇 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초자산인데 이거에 3배짜리가 있어요. 레버리지가 3배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75%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맨날 전저점을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견딜 수 있겠냐고요.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이 사람이 왜 삼성전자가 저러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SOX라는 ETF 보여드릴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 추정하는 그 ETF인데 요겁니다. 고점은 74, 현재 25. 그러니까 뭐예요? 예, 50달러 달라는 거. 50달러. 50%가 50달러. 그러니까 이게 75%는 아니고 60% 이상 손실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3분의 1 토막. 여러분들이 9,000원짜리 주식을 사셨는데 그게 지금 3,000원에 와 있어요. 불과 2, 3개월 만에.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9,000원에 주식을 사셨는데 그게 3,000원 와 있는 거예요. 3,000원에. 불과 2, 3개월 만에.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 나스닥 반도체 쪽에 투자했는데 그게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전저점을 자꾸 깨요. 밤에 잠 오겠어요?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 발표했는데 전저점을 또 깨요. 잠이 오시겠냐고 지금. 잠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죠. 맞으면 1번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조롱하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시에, 우리나라 증시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거라니까요. 손절을 하고 싶고 주식을 팔고 싶고 이 주식에서 도망치고 싶으시면 정확하게 알고 파시든지 손절하시든지 도망치시든지 하셔야죠. 이걸 이렇게 뭐 75달러인데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이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주식을 얘기해 준 거예요. 9,000원짜리가 3,000원 됐다고. 못 견뎌요 여러분들. 전저점을 또 깨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미친다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보시면 돼요. 떨어지려면 하루에 한 5%, 7%씩 떨어지고 빨리 저점을 찍으면 될 텐데 천천히 떨어지는 거네. 천천히. 수요일날 2%짜리 양봉 하나 나오고 또 전저점을 또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진짜. 프라이팬에 소금 볶아보셨어요? 소금이 뛰어요. 너무 뜨거워서. 아 뜨거워 그러면서 소금이 막 저기 한다니까요. 프라이팬에 콩 볶아보셨어요? 콩이 막 뛰죠? 뜨거워서. 아 뜨거워 그러면서. 개인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미치게 할까요? 개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자 우리 회원들도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 얘기를 최근에 계속했는데 추가적인 얘기가 있어서 또 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 회원들도 좀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가를 이렇게 전저점을 깨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전저점을 왜 깨겠어요? 개인들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왜 폭락을 하겠어요? 제발 좀 나가라고. 근데 더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 들어오시면 제가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주가 주식을 샀는데 우리 방 추천 주건 개인적으로 사시는 거건 주가가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고 나서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로 추가 매수나 물타기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그래요. 가르쳐줘요. 신규원 들어오면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 정도면 바닥, 삼성전자가 솔직히 이 정도면 바닥 아닌가요? 이 정도면 바닥인데 바닥인데 여기서 더 떨어져요. 그럼 왜 떨어지겠어요? 세력이 나가라고, 개인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더 사요 개인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가 되게 없는 거예요. 주식은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없는 분들은 돈 벌기가 힘들어요. 네. 눈치가 실력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눈치 있는 사람은 저기 절에 가서도 왜 새우젓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네. 고기도 얻어먹고 고기 먹은 거 소화시키려고 새우젓까지 얻어먹는다는 거. 눈치가 얼마나 빠른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세력이 나가라고 누르는데 더 사는 거예요. 그럼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랑 지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서 확 더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증시가 멀쩡해요. 어제 유럽 증시가 상승으로 끝났는데 나스닥만 급락했다고요. 어제. 왜 그랬겠어요? 다우지수도 별로 안 빠졌어요. 나스닥만 급락을 시켜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왜 그러겠냐 이거. 제발 좀 나가라고.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이 정도 양봉 나오고 음봉을 때리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자 개인이 계속 사요. 아주 그냥 네 고구마 먹고 그 물 안 먹으면은 답답하잖아요, 그죠? 네. 목 맥혀서 네.
나 그 기분이에요 지금.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판 거예요. 둘이 합치면 꽤 돼요 이거. 오늘 순매수 외국인 기관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거든요.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다른 종목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지금 욕하려고 이게 바닥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시장 심리가 안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잘 이겨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자료 좀 하나 가볼게요. 오늘 외국인 기관 순매도 종목이 자 혹시 안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네. 이게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도 종목 상위인데 1위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죠? 2천억이에요. 2위랑 차이가 많이 나죠. 300억. 삼성 SDI, SK 하이닉스 350억.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오늘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전저점을 깨면서. 그죠? 자, 이거는 외국인이죠? 그럼 기관은요? 네, 기관. 네. 똑같죠? 2천억. 네. 외국인보다 한 400억 더 팔았어요. 400억 가까이. 네. 하이닉스도 좀 팔고. 근데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오늘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유독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갖다 때리는 거예요. 삼성 SDI도 넓게 보면 반도체 아니에요? 그죠? 아까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삼성 SDI, 3위가 SK 하이닉스였어요. 세 개 다 반도체인 거예요. 코스피 기관 매도 순매도 1위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왜 집중적으로 때리겠냐고요. 개인들이 그걸 많이 들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이해 다 되셨으면 8번 찍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왜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왜 저러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스닥이 왜 저러고 있는지 개인들 후려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개별주 위주로 하고 계시지 않나요? 반도체보다는 테마주, 그죠? 네. 그러면 저쪽에서 좀 시끄러워서 내가 좀 나도 좀 영향이 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불이 난 게 아니에요. 옆집에 반도체 집에 불이 났는데 연기가 여러분들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답답하신 거죠. 네. 혹시 저 불이 우리 집으로도 붙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셨죠? 네, 삼성전자 이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전저점을 깨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셀리가 있나요?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조금 누른 거고 코스닥도 조금 누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그리고 오늘 밤에는요. 저 유럽하고 미국이 휴장이에요. 왜 휴장이냐면 부활절 있죠? 네, 저쪽은 이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부활절 되게 휴장입니다. 네, 영어로는 뭐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네, 부활절 아시죠? 네, 그래서 부활절이라서 저기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기 또 밤 11시 또 돼가지고 내가 나스닥을 봐야지 그러시면은 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네, 아니 왜 유럽 증시가 안 열리나요? 네, 부활절이라고요. 네, 기독교 국가들이 유럽이랑 미국은 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부활절날 쉽니다. 네, 그러니까 패스하시면 돼요. 네, 오늘 밤에 푹 주무세요. 네, 자 저기 이제 반도체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더 사요. 아주 그냥 네. 거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더 사고 있어. 네.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항상 외국인이 이겨요. 근데 100번에 한 번 정도는 외국인이 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진 게 아니라 진 척한 거예요. 네. 항상 외국인이 이겨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정책주들 있죠. 정책주들은 저기 민주당에서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이제 뭐 그런 걸 또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서 국정이 다 이제 사람들 관심이 다 거기가 있죠, 그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윤석열 씨 쪽에서는 이제 인사 장관들 임명하고 이제 그런다고 이제 언론의 관심이 다 거기가 있기 때문에 정책주들이 크게 올라오는 거는 크게 급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일성건설이 오늘 급등을 좀 했거든요. 네, 여기 오늘 한 10%?
양주에 19%까지 급등했고, 이게 원래는 저기 그 윤석열 저기 이재명 씨 테마주였는데 윤석열 씨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좀 올라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 뭐 부동산 관련주로 올라왔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까 보니까 동신건설 그 녀석이 상한가 들어왔던데, 이재명 씨 뭐 조기 등판 뭐 그 얘기 나와서 막 상한가 나오고 뭐 그랬다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동신건설이 상한가 나왔는데, 이게 뭐 이재명 씨 조기 등판도 나와서 상한가 났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든 뭐 좀 해보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신건설 상한가 가고 일성건설 급등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끝난 건 아닌데, 뭐 이 종목대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뭐 건수가 있으면 자꾸 올리는 거예요. 일성건설 아까 동신건설이 앞에서는 이재명 씨가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이재명 씨가 아니다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요번에 또 이재명 테마주래요. 세력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주들은 좀 쉬어요. 쉬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대선 저기 이제 정책주가, 정부 정책주가 끝났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욕하고 싶어요. 끝나게 뭘 끝나요? 요번에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투매 나왔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특수건설 있죠? SOC 관련 대표주. 알게 모르게 조용히 회복합니다. 이게 끝났다고요? 지수가 안 좋은데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를 자 잠깐 보시면, 이평선 21선 하나만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21선을, 여기 빨간색 21선입니다. 21 이동평균선, 요걸 깨면서 내려왔죠. 근데 지금 21선 위로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죠. 그죠? 지수가 21선 밑에 있을 때하고 위에 있을 때하고 수급이 좀 다릅니다. 이제 21선 밑에 있죠. 지수가 약간 이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선 밑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1선 밑에 있죠. 그래서 약간 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21선 밑에 있으면 대부분의 종목들도 21선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종목 중에 NX 자, 이게 대표적인 저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어디 있어요? 21선 위로 지금 치고 나오죠?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강하죠? 이해되셨나요? 지수보다 테마주들이 수급이 훨씬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좋게 보시면. 조정 올까봐 겁나세요? 그러면 주식을 하지 마셔야죠. 조정 올까봐 겁내는 사람들 90% 이상이,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자, 이 얘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꼭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조정 나올까봐 조정을 피하고 싶고, 약간 좀 증시가 안 좋으면 다 정리해서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뭐 리스크 관리한다고 헛소리 하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헛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죽어도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맞으면 7번 찍어주시고. 안 맞아요? 뭐 리스크 관리, 뭐 대응한다, 뭐 그런 얘기 그렇게 포장하는데, 죽어도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고생하기 싫은 거거든. 이런 말 하면 이제 울컥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주식을 잘못 배운 거예요. 처음에 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알고서도 그러시면 안 돼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인간관계 하시면 피곤해요. 죽어도 손해보기 싫은데 남이랑 무슨 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저기 사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뭐 술을 먹여봐라 그랬잖아요. 저는 술 안 먹입니다. 나중에 저번에 얘기했었나요? 저도 애가 셋인데 둘째가 딸내미가 있어요. 둘째가 딸내미인데, 딸내미 나중에 결혼한다고 남자 데리고 오면 술을 먹이는 게 아니라 종목 추천 한 3개만 해보려고요. 종목 추천 3개만. 바로 이제 하한가 맞을 만한 거 있죠. 쭉 떨어질 만한 거. 한 3개 추천해보고 어떻게 하나 한 몇 달 지켜보려고요. 그 인성 나오거든요. 어떠세요? 인성이 나올 거예요. 추천했는데 이제 내리 꽂는 거.
여러분들한테 맨날 절대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세 개만 추천해 보려고. 저기 위에 있는 거. 네. 곧 이제 장대음봉 막 한 두세 개 맞을 거 있죠. 네. 다이빙 하는 거. 네. 그런 거 한 세 개만 추천해 보려고. 네. 나 믿냐 안 믿냐? 예, 믿습니다. 자, 사봐라. 네.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요. 네.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세요. 네. 네, 아직 딸내미가 어려서 네, 시집가려면 멀었어요. 네. 한참 멀었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NX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여기 부동산 관련주들이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좋게 보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고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인데, 자, 지금 시간이 끝날 한 20분 정도 남았죠. 자, 지금부터는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좀 빨리 했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네. 잠깐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나 인플레이션 수혜주나 똑같은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원자재 뭐 관련 급등주 이게 다 똑같은 거라고요. 네. 원래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올라갈 건데 전쟁이 터져서 더 가속화된 것 뿐이니까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시간에서 또 막 이것저것 움직이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뭐부터 보시냐면 순환매가 어떻게 도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 순환매 순환매 기본 원리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순환매가 뭐예요? A가 가고 B가 가고 C가 가고 D가 가고, 즉 달리기로 따지면 계주 달리기입니다. 그죠? 네, 계주 달리기인데 시장이 이제 수급이 좋을 때가 있고 수급이 나쁠 때가 있겠죠. 수급이 아주 좋을 때도 있고 수급이 또 아주 나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자,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수급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심리거든요. 수급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래량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예요? 심리. 사람의 심리가 좋아야 지갑을 열잖아요. 지출을 하죠. 그러니까 주식도 심리가 좋으면 주식을 사는 거고, 심리가 안 좋으면 주식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들어와야 수급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수급에 제일 영향을 끼치는 게 뭐라고? 심리예요. 자, 그럼 지금 여쭤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수급이 좋아요, 나빠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 하시는데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면 별로예요? 별로죠? 네, 그죠? 네, 그죠? 그러면 수급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심리도 안 좋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수급이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100%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 대출 아니면 딴 데서 돈을 좀 빌릴 수도 있고, 그죠? 투자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사도 집 질 때 자기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이거든요.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도 자기 돈 갖고 다 올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인들이 돌아와서 좀 올려줘야 되는데, 개인들 심리가 안 좋아 삼성전자 저렇게 박살내놨는데 누가 좋겠어, 심리가. 그죠? 네. 심리가 안 좋으니까 수급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순환매를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테마주가 A라는 테마주가 있어요. 근데 총 10개의 테마주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10개 중에 대장 3개, 부대장 3개, 그 다음에 쫄병 4개 있다고 칠게요. 대장, 부대장, 쫄병. 그러면 대장 3개가 우르르 가는 날 부대장 3개도 우르르 따라가요. 대신 좀 덜 가겠죠. 쫄병들도 좀 가고, 대장이 떨어지면 다 일제히 떨어지고. 옛날엔 그랬어요. 수급이 아주 좋을 때.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그냥 테마주 하든지 말든지 막 냅뒀을 때 개인들 돈 벌으라고 그냥 내비뒀다니까요. 그때 세력들도 돈 벌고 눈치 빠른 개미들도 돈 벌으라고 그때 냅뒀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심리가 안 좋죠. 수급도 안 좋고. 어떻게 되겠어요?
테마주가 10개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급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가냐면 10개 중에 한 개만 먼저 가요. 한 개만. 나머지 9개는 천왕을 보고 있어요. 부럽다. 이러면서. 그 이제 한 개 가다가 2배, 3배 올라가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종목들이 9개 중에 이제 또 한두 개가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려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가 이제 1번이 힘들어하면 2번이 나오는 거예요. 2번이 가서 대장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좀 가다가 힘에 맞추면 또 3번, 4번이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따라 올라와요. 이렇게 가요. 10개 중에 한두 개씩만 가요. 그게 고점을 찍고 버벅거리면 다음 게 또 가고. 대신에 모든 게 그러는 게 아니라 재료가 계속 살아있는 거, 그죠? 네, 재료가 없으면 다 떨어지는 거고, 계속 호재는 나오는데 과열됐으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개인들 다 들어오고. 여기 1번에 개인들이 요즘에 단타치로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요즘 별로 없으니까 대한민국 단타쟁이들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끄러워지는, 완전히 그냥 돗대기 시장 되는 거예요. 저기 자갈치 시장처럼 그냥 정신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진짜 무슨 저기 아주 백화점 중에서 명품 매장 가면 한 시간에 손님 딱 정한 사람만 몇 명만 선착순으로 받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편안하게 VIP 고객들 쇼핑할 수 있게. 네. 처음에 그 정도로 조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자갈치 시장이 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2번, 3번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순환매가 어떻게 간다고요? 10개가 모조리 다 가는 게 아니라 한두 개 가고 내려오면 그 다음 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트는 잠깐만요.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네. 하니까 또 시간이 또 부족하고 그래요. 네. 요즘에 이제 자꾸 강조했던 게 사료, 비료 이런 거죠. 자, 그 전에 갔던 게 뭐야? 사료부터 얘기합시다. 네. 뭐야? 그 미래생명자원이 1월 달부터 들었다 놨다 하면서 쭉 올라와서 3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12,400원. 그리고 지금 앞고점을 못 제껴요. 눌림목까지 생겼는데 못 나가고 있죠. 자, 사료주가 끝났나요? 자, 여기서 현대사료는 얘기 안 할 겁니다. 현대사료는 사료주로 간 게 아니라 지분 매각 뭐 그런 걸로 간 거기 때문에 걔는 사료주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대사료는 사료주 얘기할 때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근데 한일사료는 사료주로 간 게 맞거든요. 자, 미래생명자원이 1월 달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3월 23일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대충 3월 23일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 게 누구예요? 한일사료예요. 이게 저희가 단톡방에서 추천한 거였는데 이건 의미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3월 23일날 미래생명자원이 고점을 찍었죠. 근데 그 미래생명자원이 1월달 여기서부터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일사료가 뭐 했겠어요? 별로 매집해놓은 게 별로 없거든요, 세력이.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첫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 한일사료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미래생명자원이 거의 고점을 찍을 때가 되니까 뒤늦게 상한가 두 방을 휘날리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이 1번이고 얘가 2였던 거예요. 사료주 중에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사료주가 20개 넘습니다. 자회사에서 막 하고 이런 거 30개 넘고요. 사료주 많아요. 우리나라에 저기 돼지하고 소 많이 키우기 때문에 사료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삼겹살 좋아하시잖아요. 네. 고점을 찍은 거예요. 이제 찍어 놓고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차트입니다. 최근에 주식하시면서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21선을 그냥 깨버렸죠. 그냥 깼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매물대가 되게 센 거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를 그냥 통과해요, 지금. 그것도 상한가 찍으면서. 최근에 이런 차트 보신 적 없죠? 이게 제가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저 지난달에. 이명박 대통령 때 세력이 다시 들어온 것 같다고.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많이 나오던 차트예요. 최근에는 종목들이 어떻게 떨어져요? 최근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오픈베이스, 까미엔시, 하이엘던조 이런 거 보실까요? 이론 보자. 네. 이게 최재형 시테마주였죠. 요즘에는 요즘 세력들은 좀 그래요. 저질이에요. 네.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개인들을 다 죽여놨거든. 다 이런 식으로. 무자비야 하여튼. 네. 이 세력들은 애들도 안 키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비가 없어요. 네. 신일전자, 네. 선풍기 요거였는데 세상에 이렇게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밀어버리니까. 아니면 반등이 나와야 나갈 기회를 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세력들은 좀 그래요. 네. 제가 세력 욕하지 말라 해서 저도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좀 그래요. 네. 애들이 인정도 없어 진짜. 요즘 세력은 그래요. 근데 옛날 세력은 안 그랬거든요. 나갈 기회를 줬어요. 이렇게 밀었거든요. 거의 이런 식으로 하락했죠, 그죠? 그런데 한일사를 보세요. 이거는 제가 표현대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른 거예요. 여기서 어제 이런 양봉이 나오고 오늘 상한가가 또 나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런 차트가 많이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옛날 거는 안 보여드릴게요. 네. 옛날에 이거 많이 나왔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오늘 목표가까지 다 얘기해줬어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사료주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시장에 수급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 가고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가 또 가는 거지 이게. 근데 미래생명전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한일사료가 가죠. 근데 한일사료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과열되거든요. 그럼 한일사료가 N자형 파동을 완성을 해요. 과열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으면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7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세요? 네. 선생님 한일사료 지금 사도 될까요? 바보예요 바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일사료 자 선생님 한일사료 말고 3번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야죠. 한일사료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미치는 거예요 진짜. 네? 한일사료 내일 들어가도 될까요? 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나중에 힘들어지세요. 네. 야, 이거 말고 딴 게 있겠네. 그렇죠. 딴 게 있다니까. 네. 한일사료가 이게 단톡방에서 여기서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거를 라이브 문자반에 추천했는데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 문자반 회원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트가 뭐 하고 있어요? 갈 듯 말 듯 계속 엉덩이만 들었다 놨다 하죠. 여기 라이브 문자반 회원들 맞으면 자 8번 찍어보시고 어지간하면 다 찍으세요. 뭔지 알잖아요. 그죠? 네. 종목 이름은 3글자에서 7글자 사이 6글자인가? 그죠? 네. 그거 하나 있잖아요. 맨날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엉덩이만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더 센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매집이 더 잘 돼 있다니까요. 네. 그거라고요. 이게. 단톡방에 추천 나가는 건 좀 가벼운 거예요. 네. 수급이 호가가 좀 가벼운 걸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튀어나가긴 해요. 빨리빨리. 네. 근데 멀리 가는 거는 라이브랑 문자바 종목이에요. 날라가죠, 그죠? 이게 순환매도는 이 다음 게 또 나온다고요. 네. 사료주들을 쭉 보시면 팜스토리 이게 눌림목이지 뭐예요? 이지바이오 눌림목이잖아요. CTC바이오 바이오주가 아니에요. 바이오주도 되는데 사료주도 돼요. 우진비엔지라고 있거든요. 이거 오늘 막판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막 들었다 놨다 하더니 이게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갔어 오늘. 갖고 있는 분들 땡 잡은 거죠.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우진비엔지인데 KPF는 석탄으로 갔고 우진비엔지는 사료. 이것도 사료 돼요. 이것도 바이오도 되는데 사료도 된다고 이게 상한가잖아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막 가는 거예요 지금. 대주산업 이게 눌림목이지 뭐예요? 네? KCP도 눌림목이잖아요. 아까 우성이라고 원래 이름 우성사료인데 뽑잖아요 이거. 함스코 나도 그럼 들잖아요 지금. 저게 돈 들어온 거 안 보이세요? 선진 아우 네. 이거 뭐 저기 주식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 눌림목 이거 아니에요. 응? 네. 고래산업 얘기했어요? 네, 고래산업.
만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응? 이지홀딩스 차려놨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많이 얘기 드린 이유는 다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현대사료는 아니고 그건 사료주로 간 게 아니니까. 그죠? 한인사료가 오늘 상한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농업 관련주들이 계속 갈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기계 볼까요? 농기계 관련주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근데 먼저 한 게 누구예요? 대동. 이게 농기계 대표적인 회사거든요. 앞에서 이제 전고점 뚫고 신고가 내고 쭉 올라가요. 여기 대비 50% 올라왔고요. 작년 여기 대비 거의 100% 올라왔어요. 그러면 과열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과열된 거예요. 원래 시가총액이 한 3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상한가는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 그럼 과열됐겠죠? 과열되니까 뭐가 가요? 대동기업. 그러니까 대동이 고점 찍고 단기 고점 찍고 버벅거리니까 밑에 있던 대동기업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상한가 나오잖아요.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들었다 놨다는 걸 잘 보시라고. 끝난 게 아닌 게 많다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순환매가 도는데 수급이 안 좋으니까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한두 개 딱 찝어서 그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비료주 중에서 먼저 한 게 누구예요? 효성 OMB. 그죠? 효성 OMB가 언제부터요? 2월달부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고점을 3월 중순쯤에 찍죠. 그죠? 그때부터 뭐가 가기 시작해요? 밑에서 남해화학이, 원래 남해화학이 더 큰 회사예요. 남해화학이 밑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지금 치고 나오잖아요. 효성 OMB 지금 급등 못해요. 남해화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효성이 1번이고 남해화학이 2번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얼마큼 매집을 했고 그렇게 매집을 해놨냐, 그러니까 순서를 자기들 정해놨겠죠. 그죠?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다 안 간다고, 일부가 가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개인들이 돈을 못 벌죠. 왜냐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효성 OMB가 안 가는데 남해학이 왜 가? 이러면서 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대동이 갈 줄 알았는데 대동 기어가 가네? 보세요. 대동이 좀 올라가긴 해요. 조금씩. 사람들이 이게 대장인 줄 알고 이거 샀는데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은 사봤자 지금 수익이 3% 5% 나고 있는데 대동이 올라갈 때 맨날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엉덩이만 들썩들썩거리던 게 상한가 가니까 대동 들고 있는 사람은 황당한 거죠. 이게 가니까.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다른 게 지금 막 움직이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가요? 자,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되게 간단해요. 네, 재밌게 표현해 드릴게요.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뭐냐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네. 자, 그러면 사람이 먹으면 뭐예요? 음식료. 그죠? 네. 짐승이 먹으면 사료. 그러니까 짐승이 먹는 게 사료니까 사료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도 뭐 먹어요, 안 먹어요? 식물이 먹는 게 뭐예요? 자, 빨리 찍어보세요.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식물이 먹는 게 뭐예요? 식물도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 땅에다가 심으면 안 되거든요. 뭐죠? 그렇죠. 비료. 네? 비료가 그 살찔 비자, 한자가 살찔 비자잖아요. 그죠? 네. 비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효성어인비나 이런 게 가는 거예요. 남해학이 가고. 자,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먹으면 뭐예요? 음식료. 오늘 상한가 한 거 있죠?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가 여기서 상한가 갔다가 풀려서 막 떨어지는데 우리 회원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시작한 거다. 네, 무방에서 이거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일부러. 네. 우리 회원들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악고점을 뚫고 이게 눌림목이다. 신성홀딩스가 이거 쌈장 만드는 회사. 쌈장 만드는 회사. 여기가 눌림목인데 이거를 지금 뚫고 누르는 거다. 잘 보시면 이게 돌파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하지 않느냐, 이건 눌림목이다. 아까 이제 이게 상한가 갔는데 아까 라이브 회원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성홀딩스를 공략했다고. 추천한 적 없어요. 설명을 낮에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착하신 분이에요. 네. 네. 성향이 되게 순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용기는 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 듣고 이건 시작하는 거다. 눌림목이다. 상한가 나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도 좋더라고요.
제가 설명 듣고 이제 전 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절 믿으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돈 조금 넣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낮에 방송에서 이런 걸 얘기 많이 한다고요.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치고 나가는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쌈장. 쌈장이라니까요. 네. 사람이 먹는 거죠. 쌈장 말고 간장. 간장하면 몽고 간장 말고 샘표 간장. 그죠? 네. 샘표가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여기서 샀고요. 4만원대에서 44,000원. 네. 최근에 여기서 추천했어요. 네, 오늘 20% 이상 급등 나왔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오늘. 이게 뭐예요? 간장. 간장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죠. 오늘 쭉 올라올 때 6만원 전후에서 수익을 챙겼거든요. 말로만 떠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원들한테 종목을 추천한다니까요. 처음에 여기서 샀어요. 급등 나오기 전에, 직전에. 이제 이게 눌림목이니까 회원들 설명 많이 해주고 이것을 또 산 거라고. 예,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벌고 있잖아요. 이게 순환매 이용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회원들한테 종목을 쭉 얘기를 해주고. 저 수많은 사료와 비료주를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두 개만 사는 건데 대신에 이제 다 못 사니까 낮에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쭉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자, 그러면 사람이 먹으면 음식료, 짐승이 먹으면 사료, 그러니까 이제 다 농업이죠. 네. 식물이 먹으면 비료, 그리고 농기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수확하고 심어야 되니까. 요즘에 사람보다 농기계를 많이 쓰죠, 그죠? 자, 재밌는 거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또 있어요. 기계가 먹는 것도 가요. 기계가 먹는 건 뭘까요? 자, 빨리 찍어보세요. 네. 요즘에는 제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제 그 생각하는 교육을 좀 하기 때문에 찍어보세요. 뭐요? 네. 기계가 먹는 건 뭐예요? 기계도 뭐 먹잖아요. 기계가 공짜로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기계는 뭐 먹어요? 그렇죠. 기름 먹죠? 기름을 먹든지 기름을 칠해주든지 윤활유, 그죠? 예. 기름 먹잖아요. 기름 말고 또 뭐 먹어요? 가스도 먹잖아요. 가장 먼저 올라간 게 누구예요? GS. 왜 이게 제일 먼저 올라갔겠어요? 가스 먹으니까. 뭘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원전 테마주는 왜 가는데요? 전기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를 먹여야 전기나 가스나 석유를 넣어줘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앞으로 계속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고유가 전기세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해가지고 다 망쳐놨기 때문에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고 5년 동안 하나도 안 올려놨기 때문에 아주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아무튼 탈원전 전기 이쪽은 완전히 다 망쳐놨어요 지금. 네.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전기세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덕분에. 자, 정부 정책을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건 됐고 이걸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보수건 진보건 뭐건 간에 돈 버셔야죠.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전기세가 많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수혜주가 되겠어요? 한전? 네, 수혜주죠. 전기세 올라가니까. 그리고 누가 수혜가 되겠어요? 고유가 수혜주. 힌트 하나 드릴까요? 얼마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아이오와주 방문해서 거기가 옥수수 주산지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바이오 에탄올 더 많이 쓰게 해주겠다고. 거기 옥수수 주산지거든요. 네. 바이오 에탄올을 많이 쓰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그래도 옥수수 값이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폭등을 했는데 세상에 사람 먹고 짐승 먹을 옥수수도 부족한데 그걸 기름에다가 더 쓰겠다네요. 그 옥수수가 더 부족해지겠죠?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거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옥수수 값을 폭등시키게 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 에탄올주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거예요. 왜요? 아까 원전 테마주 사료주 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다 올라가요. 다. 근데 주가가 안 간다고요? 주식이 폭락한다고요? 예, 살짝 폭락할 수 있어요. 세력들이 흔든다고 아까 삼성전자 누르듯이. 근데 세력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또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시간만 더 있으면 30분 더 하고 싶은데 우리 또 김 실장님도 지금 보니까 곡물 급등 수혜주하고 여기 정부정책 수혜주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마저 들으세요. 설명을 되게 잘해주세요. 네, 저번에 우리 회원들이 얘기해주시더라고요. 방송 되게 잘하신다고. 네. 정부정책 부동산 수혜주하고 네, 곡물 급등 수혜주. 아마 정부정책 부동산 수혜주 얘기하실 때 아마 시멘트나 뭐 리모델링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실 겁니다. 세력이 나간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시간 없어서 NX만 보여드렸는데 지금 21선 감아 올리는 거 많습니다. 아마 그거 얘기하실 겁니다.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거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인플레이션이면 앞으로 물가 많이 올라가니까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더 버셔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건 디플레이션이건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자의 지위를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나쁜 생각은 여러분들을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부정적인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할 시간에 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기회가 보이고 돈이 보여요. 네. 열심히 하시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세요.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틀 동안 공개 방송하니까 공개 방송할 때는 저기 기간 연장 이벤트 뭐 그런 것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기 이벤트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은 낮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낮에 방송을 무료로 열어서 하는 거니까 낮에 이제 방송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이제 방송 나가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셔갖고 이제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간다고요? 먹는 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먹든 기계가 먹든 짐승이 먹든 먹는 게 가요. 사실 이거 말고 더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요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해가 확 되시죠? 그죠? 사람이 뭐가 먹는 게 가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가요. 나중에 먹는 거 말고 뭐 다른 것도 가요. 막 먹는 거를 옮기는 거 뭐부터 해가지고 막 가는 게 있어요. 네. 공부를 좀 했어야죠, 이쪽을. 네. 맨날 대선주 얘기만 하니까 대선주만 하는 줄 알았죠? 네. 원래 전공이 이쪽이라니까요. 네. 대형주하고 이쪽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이쪽 설명을 잘 해드리잖아요. 네. 대선주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대선주는 그냥 철이 그러니까 네. 한 거예요. 네. 대선주도 자신 있지만 네. 원래는 대형주하고 이쪽 크게 보면서 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이쪽이 더 쉽고 재밌거든요. 자, 여러분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여기 김 실장님은 여기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만 치워도 나오시니까 가서 방송 듣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날 공개 방송 때 또 뵐게요. 네, 자 편한 밤 되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